사실 어머니와는 지금 절연한 사이인데 아버지와는 각별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팔순잔치를 했고 거기에서 며느리 자랑을 엄청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74세 아버지 또 팔순잔치를 해드릴까 했는데 아버지의 소원이 팔순잔치 대신에 딸과 3박 4일간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임 변호사, 아버지 혼자 모시고 딸이 3박 4일 단둘이 여행 가는 거 어떠세요? 사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아빠랑 둘이 그렇게 여행 가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특히 장윤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쁩니다. 예. 이 3박 4일 일정을 빼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장윤정 씨 모두가 다 아는 두 아이의 엄마기도 하죠. 참 딸은 항상 아버지에게 죄인 같은 느낌인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아버지는 늘 딸만 생각하는데 딸은 또 바쁘고 자기 식구들 챙기기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는 잔치보다는 너와 둘이 좋은 시간 짬고 싶다. 함께 3박 4일 정도 국내 여행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해외여행도 아니고 국내 여행이네요. 그렇죠. 장윤정 씨가 이거 꼭 들어드리겠다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아버님께서 어디 가고 싶은지 장소도 좀 정해놓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정도 계획 세워두셨다면 장윤정 씨 꼭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지훈 기자. 근데 그런가 하면요. 워낙 바쁘잖아요. 지금 유튜브도 하고 행사도 뛰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이동 거리가 많다 보니까 특히 아까 앞서 들려드렸던 어머나 노래가 히트 쳤을 때는 진짜 뭐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뭐 지구 몇 바퀴를 돌았다고 그렇게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머나의 인기는 정말로 그야말로 신드롬급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냐면 당시 원래 이 노래가 주현미 씨랑 엄정화 씨한테 갔었는데 거절을 하고 장윤정 씨가 신으로서 불렀는데 곧바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무려 김수희 씨 MOU 11년 만에 1위로 올랐는데 그 이후부터 행사의 여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1년 주유비가 전성기 때는 무려 2억 5천만 원이었다고요. 그럼 월 2천만 원을 기름값에 썼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보통 차 타면은 1년에 10,000km 정도 타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타 2만 킬로. 그렇죠. 근데 장윤정 씨는 매년 16만 킬로 정도를 탔습니다. 현재까지 폐차한 차량만 8대가 넘는다고 하고요. 1년간 행사로 다닌 거리를 따지면은 1년 동안 지구 5바퀴 정도로 돌았다고 하는데 하룻밤 제일 많게는 전국 12곳을 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장윤정 씨는 사실 잠자리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행사가 끝나는 그곳이 바로 본인이 자는 곳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열심히 활동해서 지금 큰 집에 살고 비싼 집에 살고 있지요. 임재 변호사. 트로트 데뷔하게 된 사연이 원래는 트로트 가수가 꿈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장윤정 씨는 원래 댄스 가수를 지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화려한 데뷔가 가능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1999년도에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정말 가수가 되겠구나. 나도 이제 고생 끝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변가요제로 수상은 했지만 데뷔는 계속해서 번번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마땅하게 맞는 곡도 맞추지 못하고 있을 때 어머나라는 곡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트롯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당시 소속사 사장님의 제안이 있을 때 장윤정 씨가 좀 꺼려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로트 장르야 어려서부터 항상 접하고 있었고 장르에 대한 애정은 있었지만 원래는 댄스 가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접는다는 것에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트로트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의 음악이다라는 그런 예.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20대의 나이에 선뜻 트로트를 시작할 수 없었죠. 그런데 운명 같은 곡 어머나를 만나서 2004년도에 정말 엄청난 큰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뭐 인기는 인기고요. 안지훈 기자. 인기가 많았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오죽하면 남편이 집에 한국은행 금고 같은 금고가 있다라고 했을 정도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연수익이 될까요? 뭐 전체 총액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장윤정 씨 수준이면은요. 회당 행사비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게 어머나 때부터 거의 떨어지지 않고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방송 활동, MC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도경환 씨가 남편이죠.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는 똑같이 나눠서 낸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부동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23년에 이 용산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샀는데 이때 약 120억 원이었거든요. 중요한 거.
이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거죠. 현금이면 5만 원짜리란 얘기일까요? 수표 한 장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일단 은행 잔고에 있는 거에서 계좌이체로 보냈을 거라는 생각은 예. 들고요. 근데 사실 요즘 그 정도 금액의 아파트 사려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도합해 보면은 적어도 300에서 400억 정도의 자산가는 충분히 넘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사실 도경환 씨가 진짜 부자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장윤정 씨랑 직접 방송할 때 들은 얘기인데, 원래는 이 한 공영방송의 아나운서로 있었죠. 이 아무래도 회사 생활이다 보니까는 회식이 있다는 거죠. 회식이 시작되면은 약속하지 않았는데 장윤정 씨가 와서 계산은 해주고, 이건 기본이 더 중요한 거, 노래방에 가면은 장윤정 씨가 갑자기 들어와서 거기에서 노래를 불러준다는 겁니다. 야. 행사의 여왕이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의 부서 회식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 이것보다 큰 즐거움과 기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후배 가수를 뽑는 기준을 한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했는데, 자 본인은 후배들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 성공할 트로트 가수의 자질은 곧 태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남다른 시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장윤정 씨를 데뷔 때부터 봤었거든요. 근데 예. 그때도 남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트로트 가수가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대부분 아이돌 스타들 틈에 끼어서 장윤정 씨가 대기실에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본인이 이제 되게 어렸을 때였거든요. 24살에 이제 화려하게 꽃을 피웠는데요. 대기실을 돌면서 인사를 하고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그때도 가수는 기본적으로 태도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인사를 잘해야 된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아, 태도가 인사와 관련이 있군요. 네, 그래서 밴에서 대기를 할 시간이 사실 많습니다. 그때도 혼자 이제 차 안에 있지 않았어요. 내려와서 사람들하고 스태프들하고 다 인사를 했고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어릴 때부터 좀 인지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후배들이 자기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이제 젊은 후배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예, 트로트 열풍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조금 약간 마음이 편하기도 해요. 그 당시에는 혼자 어깨가 좀 무거웠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로트를 대표하는 신세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태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박기투 변호사. 뭐 본인도 어서 변호사들을 볼 때 인품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윤정 씨 같은 경우는 후배들 사랑이 남달라서 병원비도 대신 내주고 뭐 그랬다면서요? 미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찬원이라고 그 젊은 트로트 가수 예. 이 얘기가 있는데, 데뷔 초에 돈 못 벌 때 이가 좀 아팠다 그러는데 이 치아 치료비를 다 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후배들이 어떻게 출연을 했을 때 내가 잘해서 출연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장윤정 씨가 추천을 해서 출연을 하게 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유는 장윤정 씨가 무명 시절을 누구보다 좀 더 심하게 겪었고, 또 생활고로 배고팠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후배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예. 장윤정 씨의 수많은 히트곡을 내놨는데 과연 누구한테 이렇게 노래를 배웠을까 궁금하시죠? 참 구성지게 잘 부르는데 누구한테 배운 거랍니까? 네, 이 같은 사실은 고 현철 씨를 통해서 알려졌었는데요. 고현철 씨. 네, 현철 씨가 과거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윤정 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7살 때 찾아온 거예요. 너무 잘 부르고 싶다. 그리고 현철 씨의 회사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했는데요. 전 그 당시에 현철 씨가 장윤정 씨를 돌려보낸 게 참 너무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실 이런 인재를 알아보고 키울 수도 있었는데 학교는 졸업하고 와라라고 조언을 해준 거예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조금 해야 되는지 미리 연예인으로서 삶을 먼저 살아본 선배이기 때문에 말해준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현철 씨에게 이거 구성진 이런 음악을 배웠다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니 동요도 약간 뽕끼라고 하잖아요. 장윤정 씨는 어릴 때도 약간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예. 근데 사실 그 당시 20대 때 되면 트로트보다는 그냥 일반 대중가요로 부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강변가요제에 출전을 합니다, 장윤정 씨가. 예. 그래서 상을 받았지만 약간 그 이후에 활동 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게 됐는데 이후에 아마 현철 씨의 이런 그 디테일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불러야 되고 이런 태도 같은 걸 많이 배워서 지금의 장윤정 씨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뭐 인성 이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박혜태 변호사,
예. 축의금 보통 얼마 내세요? 동료 아시는 지인의 지금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보통 뭐 적게는 5만 원 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예. 물가가 올라서 10만 원 많이 내는데 장윤정 씨는 정말 크게 내는 적이 있다면서요? 1,000만 원을 내신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요? 팬한테. 팬한테. 근데 팬클럽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남자들 여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농담으로 얘기를 했대요. 여기서 만약에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축의금으로 1,000만 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결혼한 팬이 있어서 거기에 축의금을 냈다 이런 투척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군요. 예. 남영 기자. 지금 네. 얼마 전에 이 장윤정 씨가 내일이 장윤정 씨의 생일인가요? 네. 설날이 생일이라는데 모레군요, 모레. 네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장윤정 씨한테 설날 어떻게 보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전화하셨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번 설은 생일이 있기 때문에 16일이 생일이에요. 생일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궁금했죠. 왜냐하면 장윤정 씨 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와도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고 본인 아버지하고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한테 음식을 만들어주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예. 그래서 모두 온 가족이 다 가냐 했더니 이번만큼은 좀 가족들하고 좀 보내고 싶어서 도경환 씨랑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덴마크로 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아, 네. 유럽에 있군요. 네. 예, 취재를 해서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멋진 여행 되길 바랍니다.